네, 매브리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차트계의 절대 고수, 얼굴 없는 애널리스트 엘리언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전 인터뷰 통해서 질문지 순서를 좀 정했는데요. 먼저 우리 아파트 시장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파트 시세가 엘리언님이 정말 선제적으로 시세를 예측하셔가지고 가장 화제를 끌었던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책도 쓰셨고요. 과거에는 2021년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된다 이런 주제로 책을 쓰셨는데, 요새 엘리언님 개인 유튜브를 보면은 다시 이제 살 준비를 좀 해야 된다. 네, 제가 책을 쓰기 직전에 아파트를 팔고 매브리드 TV 출연도 하고 그 4월달에 출연하고서 5월달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예.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저 의견에 동감을 하셔가지고 아파트를 또 많이 파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면은 최고가에 파신 거죠. 제가 11명의 사례를 막 소개시켜 줄 정도로 많이 파셨는데, 그러면은 저는 이제 8년 하락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책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럼 8년 동안 매일매일 빠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엘리어트 파동론자예요. 어떤 추세 안에서도 소파동이 있고 대파동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 고점으로부터 한 2년 정도 되는 올 연말 정도가 매수 적기다. 물론 이 대세 바닥치고 올라간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지만 대반등을 노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팔았던 거에 한 절반 가격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가격 메리트도 있고, 그 다음에 한 2, 3년 정도 반등을 할 때 저는 충분히 50%, 60% 수익을 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팔았던 아파트를 다시 사려는 사람들의 모임을 제가 유튜브에서 운영하면서 그분들의 요청한 아파트와 또 제가 이제 매수 후보군으로 하는 17개 정도를 매일매일 시거래가를 분석을 하면서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네. 그 당시에 아파트를 팔 때 들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연말쯤에 이제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면 아마 그때는 아마 험악한 시장이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사면 안 돼요. 지금으로부터도 훨씬 더 많이 빠져야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가 원래 정했던 원칙대로 행동에 옮긴다면 나중에 큰 수익과 또 거주 만족도와 이런 걸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모임을 하고 있고, 또 매일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얘기 좀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다면 지금 보이는 차트는 2021년부터 올 초까지, 그러니까 거의 2년 한 2개월 정도 1데이터입니다. 네. 저는 매일매일 국토부 실거래가를 전수 다운받아가지고 그중에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를 가지고 매일매일 실거래가 된 걸 가지고 시가총액 방식으로 지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11월입니다. 그러니까 1데이터로는 11월이 고점이고요. 월 평균 값으로는 10월이 고점이에요. 국토부도 10월에 고점이라고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연초에 좀 빠졌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러다가 이때가 언제냐면 대선 때예요. 대선 지나고 나서 여기서부터 폭락을 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폭락하는 게 요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 달 뭐 좀 반등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지수는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헬리오 같은 게 뭐 한 22억에서 뭐 한 6억이 떨어졌다. 그러면 한 1억, 2억 반등하잖아요. 그런데 거래가 안 된 게 지금 절반이 넘어요. 아직 신고가 안 돼. 그러니까 한 번도 거래 안 된 아파트도 지금 되게 많거든요. 고가 아파트 중에서도. 그런 게 거래될 때마다 5억, 6억씩 떨어져서 신고가 되니까 시가총액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가 요즘에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지수는 계속 빠져요. 왜 그러냐면 10개 종목이 10개 중에 9개가 10원씩 오르고 하나가 200원 빠지면 그 시가총액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이 멈춘 정도 수준이지, 지금 2월 달도 보면 하락이 멈춘 정도 수준이지 전혀 반등하거나 그런 모양은 아니다.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대선과 관련돼서 엄청난 중요한 우리가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요 고점을 제가 잠깐 확대해 보겠습니다. 요 고점입니다. 요 부분이 대선일 3월 9일이에요. 대선일이고 여기 취임일이에요. 대선 직전에 작년 10월 월 평균 10월 달, 그다음에 일중 고점으로는 11월 달이에요. 상승하다가 빠져가지고 정체됐다가 빠져가지고 1월 달에 빠졌는데 대선 효과로 해서 3월 달, 4월 때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쌍봉 비슷해요. 그러다가 취임하기 하루 전날 폭락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걸 상당히 의도적으로 보거든요. 저는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네크라인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9월부터 폭락이 시작돼가지고 여기서부터 폭락이 시작되는데 이거에 네크라인이 깨진 거예요. 요게 시작되고 이렇게 온 거예요. 요게 그러면서 막 뭐 5억이 빠졌니 7억이 빠졌니 막 이런 이 상황이고요. 아파트를 25개구에 저는 400개 단지로 지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5개구를 12개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강남구, 뭐 서초구 이런 데는 하나씩이지만 노도강 요거는 3개를 묶어가지고 지수를 만들어가지고 노도강 지수, 뭐
금간구 지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성동 강진 지수 이렇게 묶어서 만들어면 지금 이게 작년 10월 달에 상투를 치고서 빠지는 모양인데 이게 89년부터 실거래가 시가총액 상위 400개 아파트로 만든 거예요. 보시면 버블 세븐 때 무너질 때랑 상당히 비슷하게 빠지는데 문제는 여기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버블 세븐 무너질 때는 강남구, 서초구 이런 게 무너졌지만 여기 보시면 폭등한 게 있어요. 노원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성북구, 은평구, 그 다음에 여기 마포구, 서대문구, 그 다음에 금광구, 그 다음에 성동, 강진구도 별로 안 빠져요. 오히려 용산구도 조금 오르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빠진 거는 뭐냐면 많이 오른 게 빠졌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다른 게 뭐냐면 다 같이 빠져요. 용산구도 빠지고 서초구도 빠지고 용산구도 좀 덜 빠지긴 하지만 강남구도 폭락하고 송파구도 폭락하고 뭐 노도강도 폭락하고 왜? 5파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는 3파 끝나고 4파일 때지만 요게 6년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1년 빠진 거예요. 1년. 그러면 올 연말이면 2년이 되겠죠. 예. 2년이 되면은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 또 그다음에 경기도 11개 지역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네. 89년부터인데 뭐 과천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수도권이 진짜 더 심각하게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를 왼쪽은 이제 아까는 89년을 100으로 놓은 거고 이거는 2000년을 100으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3년 동안의 수익률이죠. 2019년에 12.16 대책으로 연초에 빠졌는데 그때 고가 아파트가 빠졌어요. 왜? 9억 이하, 6억 이하 이러면서 대출이 제한이 되면서 15 이런 것도 대출이 아예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 강남구라든지 파란색 송파구라든지 이런 데는 빠졌지만 노도강은 올랐어요. 오르고 또 오른 거예요. 그리고 9월 달에 상투 쳤어요. 대부분은 10월 달에 상투 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빠진 게 송파구죠. 최근에 송파구가 빠지는데 지금 이번 달 반등하고 있어요. 강남구도 반등하고 여기 그다음에 뭐 강동구도 반등하고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하는 거지 이게 바닥치고 올라간다고 볼 수가 없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거는 수익률이고요. 근데 송파구나 같은 경우는 보면요, 2019년 말 지수를 깼어요. 이게 20개 단지거든요. 20개 단지여도 강남구 40개 단지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요. 뻑하면 9,000세대, 6,000세대 이러니까. 강남구는 뭐 1,500세대, 뭐 1,000세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지마다의 규모가 송파구가 크기 때문에 송파구 시가총액이 좀 크다. 그런 게 있고요. 네. 자, 좀 전에 거는 국토부 실거래가 제가 매일 다운받아서 제가 가공한 거고 이거는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늦어요. 한 2달 늦어요. 자, 이것도 보시면 일단 수도권과 지방을 보면 수도권이 제일 많이 올랐겠죠. 파란색. 마찬가지로 10월입니다. 제일 많이 빠지죠.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지고 이번에는 9개 도를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이 올랐겠죠. 제일 많이 올라가지고 10월 달에 상투 치고 폭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광역시를 비교한 거예요. 세종시는 뭐 특이한 경우니까 냅두고요. 네. 그 다음에 대구는 진작부터 빠져가지고 지금 3년 전에 지수를 더 깨고 내려간 상태고요. 또 여기 초록색을 보면은 수도권에서 인천이 많이 올랐죠. 인천이 제일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3년 전까지는 아직 안 빠졌어요. 이건 국토부 실거래가입니다. 자, 오른쪽은 서울 5개 권역입니다. 제일 많이 오른 게 당연히 노도강 쪽이겠죠. 동북권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동남권. 최근에 송파구가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송파구가 제일 많이 빠져서 동남권이 3년 전에 지수를 깼습니다. 이건 국토부 실거래가예요. 그러니까 국토부 실거래가나 제가 집계하는 거나 거의 똑같아요. 어차피 데이터는 원데이터는 그 실거래가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제가 2년 전에 나왔을 때도 이 얘기를 그대로 했거든요. KB나 부동산원 데이터는 3개월, 6개월 늦는다. 실거래가가 진짜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 버블 세븐 때도요. 파란색은 국토부 실거래가입니다. 제 데이터가 아니고 국토부 데이터예요. 2008년 6월에 상투 치고서 빠지는데 KB 기준으로 할게요. KB 기준으로 하면은요, 분홍색이 KB구나. 부동산원이나 KB나 한 6월달 말고 9월달에 고점 친 거로 나와요. 9월달에 고점이라는 거를 언제 하냐면 11월에 할 수 있어요. 왜냐면 10월달에 하락한 걸 보고 9월이 고점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미 고점 친 다음에 5달이나 지나서 우리는 알게 됐기 때문에 고점이 돼 팔아야겠다 판단하면요, 실거래가는 여기서 팔아야 돼요. 우리는 계약서 쓰는 게 중요하지 집주인들이 불러주는 호가 막 안 팔려도 상관없는 막 2, 3억씩 올리는 그런 호가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실질적인 거는 실거래가, 내가 계약서 쓰는 가격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는요,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때가 바닥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자, 2012년 12월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됩니다. 달입니다. 그때부터 실거래가는 뜨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근데 KB나 부동산원은 계속 빠진대요. 그래갖고 언제 바닥을 쳤냐면 8월 달에 쳤어요. 8월 달, KB는 9월 달. 9월 달에 바닥 친 거를 11월에 할 수 있어요. 왜? 10월 달에 드디어 상승 전환했습니다라는 뉴스는 11월에 할 수 있어요. 즉,
우리는 바닥 치고서 1년이나 있다가 바닥 쳤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사야겠다 생각하면 이미 2억, 3억, 5억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또 뷰 좋은 한강뷰 좋은 거 이런 로얄 등 이런 거 다 벌써 팔리고 난 다음이죠. 자, 그러면 지금도 봅시다. 제가 2021년 대폭락이 시작된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10월 달이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제 데이터도 월 평균으로는 10월 달이 고가, 국토부도 10월 달이 고가. 그런데 부동산은 KB는요 7월 달이 고점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것도 언제 하냐면은 9월 달에 알았어요. 왜냐면 8월 달에 마이너스 났다는 걸 보고 드디어 서울 아파트가 꺾였습니다. 그 뉴스를 9월 달에 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11개월이나 지나고 나서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이미 3, 4억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는 디데이를 11월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전체적인 평균의 대바닥은, 그러니까 대반등의 바닥은 저는 그러니까 대세상승이 바닥이 아니고 대반등의 바닥. 그러니까 즉 제가 집을 사고 또 아파트 또 책을 쓸 건데 그때 제목 서울 아파트 2024년 대반등이 시작된다고 쓸 거예요. 물론 한자로 또 쓰겠죠. 대폭락이라는 말 대신 대폭등이라는 말 대신 대반등. 즉 이번 파동은 B파, A, B, C 중에 B파, 반등 B파를 보는 건데 그게 저는 2, 3년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8, 9억에 사면 한 13, 14억까지는 올라간다고 제 계산은 그래요. 네. 자, 마찬가지로 제가 11월에 바닥이라고 이제 잠정치를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KB나 부동산원은요 한 4월달, 5월달 돼갖고 지난달에 드디어 바닥 쳤습니다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 5월달에 사야 돼요. 그러면 이미 11월달에 바닥을 치고서 4, 5개월 동안 몇 억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살려고 보면 전혀 바닥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실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사모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왜 1년 전부터 준비를 하느냐. 10억, 20억 되는 아파트를 살려면 1년 전, 2년 전부터 연구해가지고 하락하는 것도 계속 추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바닥을 맞출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상황을 보시면요. 지금 거래량을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는 2004년부터 1년 단위로 20년 동안의 차트를 거래량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여기가 2006년 연말에 버블세븐 상투 친 거는 이제 누구 다 알잖아요. 이때 15,000, 16,000건이었어요. 한 달에. 그런데 버블세븐 터지고 나서요. 2007년에 대폭락을 했거든요. 이때 거래가 5,000건, 6,000건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사상 최저치로 그러니까 거래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5,000건이면 사상 최저치였어요. 지금은 600건, 700건이었잖아요, 바닥이.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잠깐 연초에 반등을 해요. 그러다가 더 폭락을 하면서 리먼 사태가 터집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2년 차에 더 폭락을 해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사상 유례 없는 폭락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기울기가 더 급해져요. 자, 근데 이 상태랑 지금을 봅시다. 지금도 2021년까지 잘 올라가지고 10월달에 상승 쳤는데 이때는 상승률도 되게 적어요. 2007년에 이렇게 폭등할 때랑 전혀 다른 야금야금 올라가는 거죠. 이때도 이미 거래가 3,000건, 4,000건으로 줄었어요. 2020년에 15,000건 하다가 5,000건 하다가 이제 2,000건으로 줄다가 거래가 줄니까 대폭락하는 거 보이죠? 요게 2007년이랑 비슷해요. 문제는 올해 연초에 살짝 반등하고 있거든요. 2월달에 살짝 반등 분위기예요. 0. 몇 프로 정도 그러니까 반등하지만 나중에 가서는요. 요런 2008년 같은 기울기가 그러니까 잠깐 거래가 반등했다가 더 줄어버리는.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때라도 팔 걸.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혹시 바닥치고 올라가면 나 못 사는 거 아니야라는 공포감 때문에 포모 증후군이라 그러죠. 네. 막 쫓아가서 사다가 어느 순간 또 부동산에서 손님이 뚝 끊겨요. 그러면은 집주인들이 집 내놨던 거 걷어들였다가 호가 올렸다가 집 사려는 사람들이 안 달라붙으면 아차 싶어서 다시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진짜 급한 사람들은요 또 투매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2차 폭락. 저는 2차 폭락 때 살 타이밍인데 그게 11월을 중심으로 몇 달 빠를 수도 있고 몇 달 느릴 수 있고 왜냐하면 11월이 서울 전체 평균의 저점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있지만 모든 아파트가 11월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어떤 거는 뭐 7월부터 9월부터 또는 늦게 내년 뭐 1월달 분산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반등장은 초기에 반짝했다가 나중에는 탈락한 아파트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B파의 특징은 갈놈들만 가거든요. 그거를 잘 골라야 되는데 저는 엘리언 말 듣고 진짜 11월에 샀는데 왜 내 거는 한 2달 올라가다가 오히려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가는데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위험하네요. 약간.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8년 동안 아예 사지 말든가 아예 2년 동안 기다렸다가 반토막 난 거를 잘 연구하고 저같이 이제 17개 후보군 중에 그중에 제 레이더에 들어오는 아파트를 저는 살 거거든요. 실거주도 해야 되고 제가 판 아파트가 한 고점에서 6억 정도 떨어졌다가 좀 1억 정도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전 3, 4억 정도 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게 한 연말 근처 늦가을 정도. 그래서 지금 반등하는 거에 혹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정말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절대 사면 안 되고 나중에 잘 보시면요. 이따 전세도 얘기하겠지만 제일 전세가 비쌌을 때 들어갔던 사람들의 물건이 지금 2년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여름이면 더 피크치고 가을까지 아마 국토연구원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가 피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역전세난이. 그러면 나중에 여름, 가을, 늦가을 이 정도에는 투매가 쏟아질 거예요. 전세값 못 내줘서 지금도 전세값 때문에 난리인데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팔아도 전세값을 못 내주는 상황이 그때 내가 원하는 층, 내가 원하는 동 또는 아파트 신축을 할 수도 있고 구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기회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꼭 참고 준비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마다 다 개별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여튼 이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매수 타이밍이 이때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준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매도한 기준이랑 매수할 기준이랑 같아요. 아파트 매매 말씀 안 드릴게요. 강동구의 어떤 아파트인데. 저는 뭔지 알고 있지만 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2016년에 이제 샀어요. 이때는 오르지도 별로 잔잔했어요. 이때 2016년에 사가지고 이 고점에 팔았는데 최고점에 파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이 올라서 팔았는데 이때 팔고 났을 때 그때 2021년에 기자님께서 질문하실 때 엘리언님이 파시는 아파트는 얼마까지 빠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 영상이 있어요 지금도. 네네네. 그때 제가 10억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 아마 미친놈 그랬을 거예요. 왜? 15억, 16억에 있는데 그때는 18억, 20억 갈 거라고 생각을 할 상황인데 10억까지 빠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10억을 2달 전에 찍었어요. 아, 그러면 저기 10억이 찍혀 있네요. 네, 여기 10억이 찍고 반등했다가 다시 빠져요. 네. 예. 저는 그래서 여기도 파동을 보시면 정말 신기한 걸 보여드리면 조금 여기로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얼마나 재밌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1, 2, 3, 4, 5 해갖고 엘리어트 파동은요 상승파는 5개, 조정파는 3개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정확히 3개 보이세요? 여기가 이제 1파, 여기서 1파가 끝났어요. 네, 요게 이제 3파입니다. 3파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1, 2, 3, 4, 5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파죠. 4파. 4파도 A, B, C. 신기하죠? 그 다음에 또 5파입니다. 5파가 부동산에서는 5파가 가장 크더라고요. 주식에서는 3파가 큰데 부동산에서는 5파가 마지막에 어떤 패닉 바잉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5파가 더 큰데 보시면 1, 2, 3, 4, 5 5개 맞습니까? 여기 5개 맞죠? 그렇네요. 여기도 3개예요. 예. 이런 아파트를 다 모아보면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 이 아파트가 시가총액이 한 10 몇 등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헬리오, 파크리오, 은마 이렇게 그런 아파트 100개를 모아놓고 보면요 너무너무 명확해요. 신기할 정도로. 자 그럼 여기서 모든 파동이 끝났습니다. 네. 즉 1파, 2파, 3파, 4파, 5파 끝났고 그 3파와 5파 사이에 5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부터 큰 조정파가 오는데 조정파는 A, B, C로 시작됩니다. 자 근데 이 A, B, C도요 A, B, C 또 이런 식으로 A, B, C 이런 식으로 3개가 진행되겠어요. 마지막에는 1, 2, 3, 4, 5 이렇게 될 거예요. C파는 5개고 A파는 3개고 B파도 3개고 3, 3, 5 요 패턴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보세요. 여기서 하나 빠졌죠. 네. 반등하죠. 자 이제 와리가리 하다가 또 빠질 거라고 봐요. 이때 사는 게 제가 A, B, C 할 때 제가 이걸 8년을 번져놨잖아요. 예. 자 2년 또는 3년 또는 3년 또는 2년 4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요 2년을 보는 거고요. 3년 내지 2년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요 안에서도 A, B, C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전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16억에 있던 아파트가 10억까지 빠졌다가 12억까지 올랐다가 지금 11억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8억대까지 간다고 봐요. 그러면 요 파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요 파동이 어떤 아파트는요 전고점을 넘기는 게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별로 못 오르고 얘가 그 다음에 빠질 때 얘는 더 빠지고 이런 걸 사면 큰일 나는 거죠. 차라리 8년 있다가 사는 게 낫죠. 이때 어떤 걸 이 고점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 아파트를 잘 골라야 되는데 그게 제가 지금 하는 일이고 어떻게 고릅니까 그거를? 그거를 파동으로 계산해요. 그리고 그 아파트의 그 베타적인 재료 다른 아파트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초기에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개나 소나 다 올라요. 그러다가 뭐 6개월 3개월까지 같이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다 같이 못 가요. 반등파는. 그때 치고 올라가는 아파트와 못 올라가는 아파트,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차 조정할 때 저점을 깨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를 사면 큰일 나는 거고, 그래서 어쩌면 어떤 아파트에 따라서는 반등판 줄 알고 샀는데 이게 반등파가 아니라 대세상승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어떤 아파트 얘가 10억에 팔았는데
얘가 이제 한 6억에 샀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한 9억에까지만 갈 줄 알았더니 얘가 13억이 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이게 그 2파일 때, 즉 IMF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따 사례를 많이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여러분들이 다 아는 아파트, 우리 아사모에서 연구한 아파트, 그걸 가지고 그것도 6개월치, 1년치가 아니라 30년치 데이터. 그러니까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거, 시형 아파트 이런 거까지 다 보면 여러분 아마 신기할 정도로. 자, 이건 제가 매도한 아파트잖아요. 이거 말고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게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요겁니다. 네, 네. 1, 2, 3, 4, 5 그게 1, 2, 3, 4, 5 저는 3파, 그러니까 2파의 바닥에 사가지고 3, 4, 5 1파는 못 먹었습니다. 1파는 거의 눌러 못 올라요. 마지막 5파가 무서운 거거든요. 자, 이게 A, B, C인데 지금 저는 A, B, C가 간다고 봐요. 그렇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2년이라고 봐요. 2년. 여기 한 2년에서 3년 정도. 많이 빠지면 이게 3년에서 4년 정도. 어쨌든 저는 전체적으로 8년 해갖고 책에다가도 2021년에 시작된 건 2029년에 왜 8년을 빠지니까 2029년 말 또는 2030년 초가 될 수가 있겠는데 아예 자신 없으시면 8년 동안 아예 그냥 움직이지 마시고 전세 사시고 예. 기술적으로 내가 잘 접근하고 이 아파트만큼 내가 잘한다. 그러는 분들은 솔직히 반토막 났다가 10% 물려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7개 아파트의 전제 조건은 2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야 된다. 20억짜리는 10억이 돼야 되고 반토막이 나야 된다. 반토막이 나야 된다. 일단 그게 선결 조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판 아파트도 16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8억까지는 가야 돼요. 지금 11억, 12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2차 폭락이 오면 패닉이 옵니다. 그때는 외부 충격과 내부 충격 뭐가 올지 몰라요. 쟤는 PF 사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내부 충격을 생각하고 외부적으로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확전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큰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뭐 대만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온다든지 네. 그런 게 올 수가 있다는 거고. 자, 요거는 제가 판 아파트 이건 아실 데이터입니다. 네. 자, 요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예 아파트를 명을 노출할게요. 리센츠. 예. 리센츠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게 그렇죠? 시가총액 10등 안에 드는 거예요. 거의 5천 세대 가까이 되죠. 자, 얘도 보면요. 자, 여기서부터 1파가 끝내고 2파가 됐습니다. 2016년이니까는 대부분 비슷해요. 차트는. 그 다음에 3파, 4파, 5파 한 다음에 끝.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요. 1, 2, 3, 4, 5 보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A, B, C 보이세요? 1, 2, 3, 4, 5 보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ABC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리센츠는요 한참 더 빠져야 돼요. 얘가 한참 이 저점에서 시작 8억에서 시작해갖고 27, 8억까지 26, 7억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얘가 26, 7억이라면 뭐 13, 4억까지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토막이잖아요. 자, 리센츠 근데 이런 아파트를 다 모아놔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그려본 게 요겁니다. 요거. 시가총액 상위 100개 가지고 네. 제가 MB 스타 100 지수라고 리얼입니다. 자, 여기에 87년 노태우 대통령, 그러니까 전단 대통령 때까지 여기서부터 1, 2, 3, 4, 5가 끝나가지고 하나의 1파가 끝나고 조정파가 시작됐습니다. 예. 이때가 박정희 대통령 암살당하고 건설주 파동 나면서 2차 오일 쇼크 날 때 그때 암흑기예요. 예. 사회적으로도 광장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국제그룹 막 해체되고 막 이런 네. 암흑기였던 때고 여러분들 주식이 100에서 1000 갈 때 부동산들이 이렇게 올랐어요. 91년 5월달 고점이고요. IMF 때고요. 여기서도 이거 보세요. 이게 1파고 2파고 그다음에 3파고 4파고 5파인데 아까 봤던 1, 2, 3, 4가 요 안에 있어요. 일단 엘리어트 파동에서 다시 볼게요. 여기는 파동이 아니라 추세입니다. 추세선을 그으면요. 보세요. 61년 고점과 91년을 고점을 그으면요. 정확히 버블 세븐 2006년 11월이 딱 만나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물론 이때도 만난 게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요로 보겠습니다. 87년부터 보면은요. 자, 87년을 저점으로 놓고요. IMF 때를 저점으로 놓으면요. 이게 P1, P2잖아요. 예. 쭉 지지선을 그으면 쭉 거지겠죠. 이때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때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야금야금 오르잖아요. 요 추세선을 타고 그러다가 이때부터 3파가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정파, 이때가 9.13 대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5파. 그 다음에 모두 과정에서 끝났어요. 이때도 잘 보시면 아까 봤던 여기 이 P2고 P1이 있었고 P2가 여기서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요걸 P1으로 놓고 P2로 놓으면 여기서 쭉 만났는데 요게 평행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이건 CPI 어저스티드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중심선을 고점과 저점을 쭉 이면 중간에 평행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번에 10월달에 단 거예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서운 거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4년 동안 노태우 대통령 때 4년 동안 상승하던 건데 이때도 보면 1, 2, 3, 4, 5가 있는데 이 추세선이 깨졌죠. 깨지고 나니까 박살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보시면요. 1, 2, 3, 4, 5가 가면서 요 저점을 이은 추세선을 쭉 이으면 여기 함수거든요. 1차 함수로 만든 거예요. 로그 차트라서. 여기서 깨지고 나니까 리먼 사태가 왔죠. 그 다음에 반등했다가 더 죽은 거예요. 6년, 이게 6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아파트 산 게 이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보시면 여기도 쭉 이거는 수준론, Y축 스케일, 가격,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간이죠. 시간, X축. 시간으로는 1년, 2년. 그 다음에 가격으로는 이만큼 하면은 딱 만나는 거. 즉, 요 추세선과 요 9.23 대책 고점을 딱 만나는 게 2019년 저점은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마다 여기까지 빠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어떤 거는 덜 빠지는 게 있고 딱 예. 만나는 게 하필이면 올 연말쯤이에요. 그래서 제가 11월을 디데이로 삼는데 또 다른 이유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위험한 건 보세요. 노태우 대통령 때는요, 1년 동안 요만큼 오른 다음에 이 1년 동안 오른 거를 빼는데 8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얼마나 많이 상승했으면 1파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3파에서는요 요게 마지막 닷컴버블 할 때 노도강 올라가고 그 버블7 올라가고 이때거든요. 이때 이걸 빼는데 안 뺐죠. 반등했죠. 요 정도죠. 즉 1년을 빼는데 5년이 걸렸어요. 예. 그 다음에 1년 추가로 하겠죠. 그러니까 6년 중에 5년 동안 빼야지 겨우 1년치를 뺐어요. 그런데 이번은 충격이 다른 게 마지막 1년이 너무 약했어요. 야금야금. 그런데 작년에 1년치를 더 빼버렸어요. 즉 91년과 2006년이랑은 전혀 다르게 이번 하락은 직전의 마지막 상승을 크게 잡아먹는. 그 전에 안입 때는 1년치 상승을 빼는데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요 1년치 상승을 빼는데 5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1년 만에 직전 1년치보다도 더 빠졌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심각해가지고 전문가들도 내가 20년, 30년 동안 이런 장 처음 본다고 갑자기 일어나면 뭐 6억이 빠졌느니 5억이 빠졌느니 나오는 게 이 상태예요.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거를 좀 잘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